토트넘은 최근 리그 경기에서 못 믿으시겠지만 승리를 했습니다. 24라운드 브렌트포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2골을 넣었고 무실점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올 시즌 브렌트포드가 홈에서 무득점을 올리게 한 건 토트넘이 처음이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그게 2주 전이었습니다. 그 이후 토트넘은 2연패를 당하면서 고개도 못 들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되었는데 그 2연패는 리그와 상관없는 컵 대회들이었습니다.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리버풀, 뉴캐슬 중에 누가 우승하든 상관없고 그냥 토트넘이 범접할 수 없었던 리버풀이 우승해야 그나마 속이 덜 쓰릴 것 같습니다. FA컵도 이제 16강이지만 설마 진짜 어이없게 맨유가 지난 시즌 이어서 또 우승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죠? 네. 그 대회도 그냥 맨시티가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팀들이 우승해야 속이라도 덜 쓰리죠. 네. 컵대회 패배들을 빼면 토트넘은 리그에서 승리한 후에 연승 도전인 겁니다.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토트넘은 브렌트포드에게 승리할 수 있었나요? 그때는 단소와 테리 영입되기 전입니다. 드라구시는 십자인대 파열을 당하면서 시즌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백에 아치그레이와 벤 데이비스가 출전을 했고 미드필더에 클루셉스키, 비수마, 벤탄쿠르를 출전시켰습니다. 브렌트포드도 득점 찬스는 있었지만 골이 그렇게까지 쉬운 거 아니죠. 28분까지 양팀의 골이 없다가 손흥민이 예리한 코너킥으로 상대의 자책골을 유도하면서 1대0으로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킥으로 결국 골이 나왔지만 행운도 따랐던 겁니다. 양팀은 전반전에 비슷한 슈팅과 점유율을 기록했는데 후반전에는 토트넘이 체력적으로 밀리면서 실점 위기가 더 있었지만 킨스키 골키퍼도 실수가 없었고 수비수들도 굉장히 잘해주었습니다. 킨스키 골키퍼가 리버풀과의 2차전에서도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없었다면 진짜 몰랐을 텐데 그렇다고 토트넘은 킨스키 골키퍼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실점 위기가 많으니까 그걸 다 커버해 주길 바라는 건 욕심이겠죠. 네. 1대0으로 아슬아슬하게 앞서 있다가 손흥민이 86분에 정말 기가 막힌 스루 패스와 사르의 침착한 마무리로 2대0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보면 손흥민이 활약을 해야 이긴다는 전제가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손흥민이 활약을 못해서 그럼 그동안 성적이 안 좋았다고 해야 하는 걸까요? 리버풀에서 활약했던 톰슨이란 패널은 가장 큰 건 손흥민이다.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그는 경기를 승리하게 만드는 선수였다. 에너지가 넘쳤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너무나 부족해 보였다. 지난 몇 달 동안만 그런 게 아니다 라면서 손흥민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고 혹평을 하기도 하고 의심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의심이냐면 손흥민이 엔지 감독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같다? 네. 다른 영국 매체들에서는 벤치로 보내야 한다는 황당한 얘기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지금 수용하고 있는 거 아니시죠? 토트넘은 부상자들 속출로 선수가 부족했던 것 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고갈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엔지 감독도 선수들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33살, 손흥민이 3, 4일 간격으로 심지어 금요일 경기를 이틀 쉬고 또 선발 출전해야 하는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거기다 캡틴으로서 이번 시즌 너무 중요하다 보니 본인을 갈아 넣듯이 뛰었습니다. 전방 압박은 무의미할 정도로 손흥민 혼자만 했습니다. 압박도 팀워크가 맞아야 통하는 건데 동료들이 같이 해줄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손흥민도 에너지 고갈만 되었죠. 팀을 도우려고 했던 모든 플레이가 팀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 상태로도 고군분투한 손흥민에게 뭐가 어째요? 축구에서 선수 한 명이 잘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메시나 호날두가 형편없는 선수들과 함께하면서 지금의 업적을 이뤘나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팀에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 활약을 한 것입니다. 살라가 지금의 업적을 본인 혼자 만들었나요? 리버풀의 안정적인 수비, 미드필더들의 헌신, 그리고 체력과 부상 관리를 통해서 팀이 안정적이어서 살라도 활약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손흥민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축구가 농구처럼 한 경기에서 50골씩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매 순간을 1대1 돌파만 하고 그냥 잡으면 중거리 슛만 쏘고 코너킥 골 넣고 그래야 하나요? 손흥민이 슛 찬스가 나올 수 있게 동료들이 도와줘야죠. 토트넘 이 선에서 그게 안 되니까 손흥민이 도움을 주려고 패스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격을 하려고 해도 중간에 커트당하면서 쓸데없이 체력만 낭비하는 상황이 빈번한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물론 뭐 아스톤 빌라전에서 득점을 놓친 건 정말 속상하죠. 아니 근데 세계 최고 선수들도 별의별 실수 다 합니다. 그냥 그런 비난과 비판 들어도 클래스는 변하지 않아요. 클루셉스키라도 질질 끌지 않고 패스를 뿌려주면 도움이 되겠는데 왼발밖에 쓰지 못하고 타이밍 계속 놓치고 부상자들은 너무 오랫동안 안 뛰어서 엔지볼이 뭐 뭔지도 이미 잊었을 것 같고 경기 감각도 완전 떨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의 감독을 경질하면 테르지치가 뭐 올 듯이 얘기하지만 본머스의 이라올라 감독도 영입 후보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즌 중에 현재 본머스 감독이 토트넘을 올 수는 없죠. 네. 그 과정도 시즌 종료 후일 것입니다. 근데 분명 토트넘 선수들이 본머스 선수들보다 몸값은 더 비싸거든요. 그런데 본머스의 팀 성적이 굉장히 좋고 강팀들도 힘들게 할 만큼 조직력이 좋습니다. 토트넘의 에너지 고갈 뿐만 아니라 개인 능력이 떨어져서 위기를 극복 못한다고 했다 보니까 그럼 본머스는 왜 이렇게 잘 돌아가는지 의문을 가져야겠죠. 토트넘은 본머스에게 전반기에 패배를 했고 본머스가 슈팅을 21개를 가져갔습니다. 점유율은 밀려 있었지만 본머스가 모든 면에서 나왔습니다. 최소 3골은 실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코너킥 세트피스가 아주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전반 초반에 득점이 터졌고 토트넘이 동점골을 넣어보려고 달려들지만 역으로 당하는 상황이 더 많았습니다. 토트넘보다 패스가 2분의 1 수준이었지만 패스 플레이는 토트넘보다 더 나았습니다. 변방 국가들에서 성과를 낸 엔지 감독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이 되지 않았고 지금 이 지경이 되었지만 본머스 감독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이 된 감독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라올라 감독이 토트넘을 2년 준비시킨 엔지 감독보다 낫다? 이건 분명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엔지 감독은 팀이 리그만 치렀을 때 성적을 낸 감독입니다. 그때도 부상자 발생들로 어려움을 겪었고 수를 읽히면서 4위까지는 오르지 못했지만 절반의 성공을 했습니다. 오히려 2년차에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유로파리그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하필 엔지 감독은 유로파리그 경력이 없습니다. 챔피언스리그는 수 목요일에 치르고 다시 리그 경기를 준비하지만 유로파리그는 주말 경기 사이가 이틀밖에 없어서 축구협회에서 경기 일정을 배려해주지 않는 이상 거의 뭐 더블 스쿼드로 치러야 합니다. 엔지 감독은 이 경험도 없었습니다. 선수 영입은 했지만 베스트 11과 벤치 멤버의 차이는 분명 컸습니다. 그러니까 유로파리그, 카라바오컵 다 힘겹게 이어가게 되었고 돌파구가 없어서 주전 선수들이 혹사를 당해야 했습니다. 이라올라 감독도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이라올라 감독도 일주일마다 한 경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베스트 11만 구성해서 나서면 되고 그 성과를 내고 있지만 유럽 대항전이 껴있을 때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됩니다. 이건 감독의 영역이 아니라 구단주의 영역이에요. 유럽 대항전까지 제대로 치를 수 있는 선수 퀄리티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번에 지로나 브레스트 같은 팀들만 봐도 유럽 대항전을 병행한 순간 리그까지 자멸해버리잖아요. 레알 소시에다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2년 전에 9패, 지난 시즌 10패를 당했는데 올 시즌엔 벌써 10패입니다. 유로파리그에서도 힘을 못 쓰면서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있고 덴마크의 미트윌란을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16강 진출에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리그 경기 수도 줄여놨기 때문에 다른 대회까지 준비하는데 더 유리하기도 합니다. 토트넘 안 맡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진짜. 네. 토트넘은 결과적으로 포체티노 감독 빼고 유럽 대항전 나가는 순간 그 시즌은 다 추락을 했는데 엔지 감독이라고 뭐 다를까요? 네. 손흥민에겐 유로파리그만 남아있습니다. 플레이오프가 치러지면서 토트넘은 16강에서 미트윌란, 레알 소시다드, 알크마르, 갈라타사라이 이 팀 중에 한 팀을 상대하게 될 텐데 현재로서는 레알 소시다드, 알크마르가 매우 유리합니다. 알크마르가 갈라타사라이에게 4득점을 하면서 4대1로 이겼다 보니까 역전하는 게 매우 어렵고 레알 소시다드는 원정에서 미트윌란을 이겨서 한 발짝 더 앞서 있습니다. 토트넘은 지금 다른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리그를 살리면서 유럽 대항전을 치렀다면 올 시즌은 리그를 버리고 유럽 대항전에 집중한다? 네. 지금 토트넘이 정예의 멤버로 이 팀을 상대한다고 보십시오. 자, 그쵸? 희망을 가져봅시다.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